자, 이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먼저 3일 월요일입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매월 초 지표죠.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하는 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나옵니다. 앞서 12월엔 위축 국면을 벗어나진 못했지만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49.3까지 올랐습니다. 이 제조업 경기의 개선 흐름 이어졌을지 체크하시고요. 유로존에서는 1월 소비자 물가 예비치가 관심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 뒤 첫 CPI 상승률이라 관심이 높습니다. 자, 실적 보시죠. 최근 서학개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팔란티어가 장 마감 직후 성적을 내놓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제시했던 이 매출 가이던스를 맞췄느냐인데요. 당시 팔란티어는 4분기 매출이 최대 7억 7,1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 가이던스의 주가가 두 자릿수 급등했었죠. 이번 실적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3분기보다 높은 주당 순이익 11센트, 매출 7억 7,800만 달러입니다. 중국 증시는 춘절 휴장이고요.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는 미국 고용지표가 줄줄이 나옵니다. 먼저 화요일에는 12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주목되는데 역시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건수가 중요합니다. 앞서 11월엔 810만 건을 기록해 6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흐름 체크하시고요. 자, 실적 발표는 알파벳과 AMD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주목되는데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라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매출이 늘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는 지난번과 같은 2.12달러, 매출은 3분기보다 늘어난 966억 달러를 넘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 보실까요? 고용지표 릴레이가 이어집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ADP가 1월 민간 부문 고용 집계를 발표하는데요. 앞서 12월엔 12만 2천 명에 그쳐 시장이 예상했던 14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ISM이 발표하는 비제조업 PMI도 중요한데요. 12월엔 예상치를 웃돌면서 11월 깜짝 둔화해서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국내 지표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관건입니다. 12월까지 넉 달 연속 1%대를 기록했지만 이 상승폭은 전월보다 확대되면서 1월 2% 가능성을 높인 상태입니다. 확인하시죠. 실적은 디즈니와 퀄컴이 대기 중입니다.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연 4.75%로 유지했는데요. 당시 앤드류 베일리 BOE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점진적 접근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서 언제 얼마나 금리를 내릴지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선 한 번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12월 경상수지 그리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실적은 아마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미국 노동부의 1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죠. 자, 세 가지 수치를 눈여겨보셔야 하는데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입니다. 먼저 취업자 수는 앞서 12월의 깜짝 증가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을지가 관건입니다. 실업률도 4.2%에서 4.1%로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대폭 약해진 바 있죠. 이 밖에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2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비치가 확정치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번 수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앞서 1월 확정치가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3개월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